다섯 번째, 인사 발령 되겠습니다. 자, 인사 관련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발령을 통해서 승진 또는 근무지의 변동, 급여의 승급 이런 거를 급여에 적용하고 어디에 기록하냐?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인사 발령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사 발령 메뉴는 항상 인사 발령을 끝나고 나서 인사기록 카드에 자동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인사정보등록에 수정이 되거나 또는 인사기록카드에 수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발령 공고문에 의해서 우리가 발령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거 좀 닫고요. 인사관리의 인사발령 등록입니다. 클릭. 자, 클릭하셔서 발령 호수 2025년 5호죠. 2025년 005 제목은 하반기 정기 승진입니다. 하반기 정기 승진. 자, 발령 구분은 더블 클릭을 눌러서 자, 지금 보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호봉도 차이가 났습니다. 승급도 했어요. 자, 그런데 장거래 같은 경우는 대리에서 대리로 그냥 갔고요. 호봉만 승급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승진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승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면 승진도 있고 호봉 승급도 있으니까. 자, 승진으로 갈게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뭐 맞춰서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이 있다. 부서만 이동한다. 그럼 부서 이동. 보직만 변경한다. 그럼 보직만 변경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승진도 있고 승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으로 갈게요. 자, 승진. 발령 일자는 7월 1일이고요. 이거는 공고문을 게시한 날짜 여기 있습니다. 발령 일자는 요걸 보고 하셔야 돼요. 공고문은 나중에 또 보낼 수 있으니까 항상 발령 일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 7월 1일이 되겠죠. 발령자는 대표이사인 동양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령자 눌러서 동양인 선택해 주시고요. 하단에 대상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누르면 여기 사원 추가. 자, 사원을 부르겠습니다. 부서로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원별로 부르셔도 됩니다. 우선 부서로 부를게요. 자, 부서. 자, 부서는 영업 2부와 구매부죠. 그래서 영업 2부와 구매부. 그러면 강의지와 장거래가 나옵니다. 자, 전체 체크하시고요. 적용. 그러면 강의지와 장거래가 현재의 직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칸 클릭해서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인사발령 사원별로 가겠습니다. 인사발령 사원별. 발령 호수 2025 005 네, 005죠. 자, 그러고 이제 발령 내역을 하는데 지금 보면 직책이 바뀌었고 직급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이렇게 자, 직책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돼요? 직급 그렇죠? 그리고 호봉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할 때마다 지금 사원은 2사람밖에 안 되지만 회사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발령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를 지우고
자, 삭제를 하고 얘도 삭제할게요. 상단에 삭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자, 주의 버튼 눌러서 기본 발령이라는 키를 눌러서 여기에 자, 직책, 직급, 그리고 호봉도 변경이 됐으니까 호봉, 이렇게 3개를 기본 발령으로 넣는 거예요. 자, 넣고 나면 여기서 발령 내역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단에 기본 발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누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넣었던 직책, 직급, 호봉이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 정보가 불러옵니다. 자, 강의지 같은 경우는 발령 후 정보는 과장입니다. 과장, 직급도 과장입니다. 호봉은 2호봉입니다. 즉 과장의 2호봉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대리의 4호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리 과장으로 갔고요. 호봉이 4호봉에서 2호봉으로 갔습니다. 자, 이번에 장글에 갈게요. 자, 장글에 다시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 발령 클릭. 대리, 대리. 자, 발령 후 직책과 직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으시고요. 호봉만 바뀌었죠. 자, 호봉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호봉 승급만 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강의지랑 같이 하니까 우리가 승진으로 발령을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현 정보가 있고 발령 전 정보가 있고 발령 후 정보가 있는데 현 정보는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상태고 그럼 발령 전 정보는 과거가 되겠죠. 즉 내가 대리가 되기 전에 발령 전 정보는 사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발령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는데 현 정보가 되기 전 바로 직전의 정보가 발령 전 정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9월 1일 이후에 발령될 사항은 그렇죠. 과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 발령을 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발령 적용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자, 전체 체크하고 발령 적용. 자, 발령 정보를 적용을 하게 되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발령 적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후 발령 적용을 누르시고요. 혹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삭제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인사 발령 등록부터 새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닫혀요. 그럼 강의지가 과장급의 2호봉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정보 등록 클릭.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재직정보에 오시면 강의지 과장으로 바뀌었죠. 급여정보 탭에 오시면 이렇게 2호봉 36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재직 정보가 혹시 이사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계정도 수정하셔야 돼요. 그냥 사원 계정이다.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정 유형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글에 한번 볼까요? 장글에는 3호봉 그리고 직책은 대리 그대로였으니까. 그래서 호봉만 이렇게 승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인사발령 공고문 볼게요. 자, 클릭, 호수, 그리고 공고문을 우리가 인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2025년 7월 1일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공고문은 7월 2일 날 한다. 그럼 7월 2일 날 하면 되죠. 근데 같은 날 하지 나중 후의 일은 안 해요. 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발령을 내서 그 직장에 가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발령을 낸다든가 뭐 6월 한 29일 뭐 30날 그러니까 전날 저기 공고문을 붙이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뭐 일자를 6월 30날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발령 일자랑 동일한 날짜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조회 버튼 인쇄를 눌러 보시면 발령장이 보입니다. 미리 보기. 어이구. 제가 인쇄 버튼을 눌렀어요. 네. 다시 볼게요. 자,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인사 발령 공고문이 보입니다. 이거 이제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프로그램 상에서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보기 저기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는 변경이 안 되고 직책과 호봉만 바뀌었어요. 직책 직급.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발령 리포트. 개인별로도 볼 수 있고요. 발령 구분별로 볼 수 있고 호수, 내역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분별로 볼게요. 자, 구분으로 발령 구분이 승진이었습니다. 자, 승진. 그리고 발령 일자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선택하시고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발령 호수의 제 몇 호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냥 2025년 5호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강의지도 변경됐고 장글에도 변경된 거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관리에 있는 사원 정보 현황, 그 다음에 입퇴사 현황, 그 다음에 책장 임금 현황, 교육 연수, 교육 현황 한번 볼게요. 자, 사원 정보 현황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격 면허, 교육도 있습니다. 네. 자, 자격 면허 먼저 볼게요. 자, 자격 면허를 자격증별로 볼 수 있습니다. ERP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원은 김고은과 배문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대출 받았던 사람 있었죠? 네, 제외 누르면 퇴직자는 제외하고요. 재직자만 보입니다. 자, 대출. 그리고 언제 대출했는지 모르니까 올해로 볼게요.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대출 종류 놓야죠. 자, 대출 종류는 가계 안정자금 대출. 네. 저 없어요. 혹시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대출 기간이 1년으로 잘라져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9999-1231 한번 볼까요? 나오죠. 즉 대출 기간을 정해 놓으면 돼요. 근데 9999는 2025년 1월 1일서부터 끝까지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을 넣기 때문에 아까는 안 보였고요. 지금은 왜냐면 만기일이 2029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인사고과와 상벌 현황은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자, 입퇴사 현황 보겠습니다. 사원 입퇴사 현황. 우리 아직 퇴직자가 없어서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재직자로 볼게요. 만약에 본사에 재직한 인원 보고 싶다. 그러면 본사만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기준일자를 며칠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9월로 보겠습니다. 9월? 우리가 입사를 누군가를 하나 시켰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냥 9월로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동양인, 김고은, 안주영, 강희지, 장그래, 노은찬, 배문정 이런 사람들 안 나왔죠. 본사 소속이 아니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재직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룹 입사일이 별도로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화성공장 한번 볼까요? 화성공장을 보면은 화성공장에 이렇게 노은찬, 배문정, 하성기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보이게끔 했기 때문에 별표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올해 입사자. 네, 입사자 현황 올해 거 볼게요. 9월 1일, 즉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입사자 보겠습니다. 기준 일자를 올해로 놓으세요. 왜냐하면 9월에 입사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올해로 넣게 되면 한 사람 뜰 거예요. 하성기가 뜹니다. 왜? 3월에 입사했으니까 여기를 9월로 줘야 하면 안 나와요. 우리는 퇴직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사자는 아직 없어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퇴사자가 있으면 이직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책정 임금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자, 전체 사업장을 볼 때는 그냥 두시고요. 계약을 한 거를 1일부터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 사람만 볼게요. 자, 제외시켜도 되고 포함시켜도 되고요. 자, 조회. 안주영만 2025년 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동양인은 그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2024년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조회해보세요. 그러면 동양인도 나옵니다. 즉 계약을 언제 시작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얼마고 월급은 얼마고 1급은 얼마고 시급은 얼마다 이런 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제 책정 임금 현황 좀 뽑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근속 연수 현황 한번 볼까요? 네. 자, 클릭을 하셔서 자, 기준 일자를 우리가 9월 29일 시스템 날짜인데 우리 상반기로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30으로 볼게요. 자, 미만 일수는 버리고요. 퇴직자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당연히 제외시키겠죠. 네. 근데 이제 병역 복무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역 복무 기간, 즉 우리 회사에 왔다가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간 사람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자, 제외로 뽑을게요. 우리는. 네. 그럼 1년 이하에는 하성기, 3년 이하는 없고요. 5년 없고요. 10년. 장그래, 노은찬, 배문정 해서 9년 7개월. 15년 이하는 동양인, 김고은, 안주영, 강희지. 그러면 15년 이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우리 15기예요. 즉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5년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15년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16기니까. 그래서 기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도 이제 봤습니다. 교육 현황 한번 볼까요? 네. 교육 현황은 교육 기간을 여는데 언제 했는지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로 열겠습니다. 자, 부서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장별로도 볼 수 있고 부서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냥 전체로 볼게요. 네. 그러면 안주영, 노은찬, 배문정이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관리자 교육의 이수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인당 교육비는 50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실부담료 50만 원. 그런데 1인당 교육비에서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면 그 부분 빼고 나머지만 실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 환급받는 교육과정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사관리에 있는 모든 파트를 배워봤습니다.